스포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특징주 점검할 건데요. 오늘은 사실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신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일리서치 최진욱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첫날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 매도 압력과 관련된 수급이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시장도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로 수급 쏠림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의 반등, 공매도 금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오늘의 반등 가장 큰 배경 뭐라고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가 네. 가장 크지 않을까. 물론 FOMC 이후에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긴 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고, 특히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오늘의 이렇게 강한 상승세는 특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6%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이 특히 현물,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 이상의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금요일장에서도 이제 환율이 20원 정도 내리면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금 증시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게 환율이라든지 다양한 대외적인 요인인지 혹은 숏 스퀴즈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 조금씩 더 뜯어봐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2,400 단숨에 넘겼고요. 코스닥도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많은 분들 HTS를 보시겠지만요. 코스피는 4.3%, 코스닥은 6.5%, 코스닥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럼 최진욱 팀장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상승 추세, 이게 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사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저희 조정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상승 시그널이 전환 시그널이 정확하게 들어오려면 저는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네. 이 정도도요? 네네. 저는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선물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순매수세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가 주말에 좀 고용 지표가 좀 반응을 해주면서 또 상승세로 또 긍정적인 여파도 있었고 결국에 이제 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수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여파로 좀 들어와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는 좀 강하지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매수세를 코스닥 쪽에 좀 유입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될지가 저는 좀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은 좀 적지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일단 좀 잡힌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같은 경우는 ADR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일단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고평가 구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평가 부분에서 확실하게 바닥에서 심리가 좀 발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여파로는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매수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금액 부분들을 지금은 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그간 계속 외국인들의 줄매도가 계속적으로 현상들이 이어져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또 하나의 좀 시장이 그만큼 과도하게 변동을 좀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쪽에 좀 투자할 메리트가 현재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우려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일단은 좀 악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저는 이 여부가 좀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 지금
지금 최진욱 팀장님 이야기로는 외국인이 지금 공매도 금지에 매수를 안 할 가능성에 대한 향후 방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오늘은 그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많이 산 날을 최근에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숏스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물량을 내보내려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올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라는 점이 좀 찬성과 반대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네. 갈리고 있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군들에 한해서 굉장히 큰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환율도 한번 볼까요? 수급과 연동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환율인데요. 오늘 장중에 1,300원 아래까지 좀 내려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워낙 강세,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봐도 될지요? 사실 이제 환율 부분들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율 부분들이 좀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도 환차익 부분들이 있어서 매력적으로는 다가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가장 큰 건 아직은 좀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공매도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 공매도 부분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네. 자주 사용을 하고 그만큼 굉장히 이용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그간 좀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컸던 종목들이 오늘 좀 굉장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쇼커버가 일단은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서 일시적인 좀 반등 부분들 좀 강하게 나와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신규분들이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저는 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비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바닥이 잡힌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2차 전지가 오늘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매도 여파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지 여파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살아나면서 그간 좀 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세 흐름이 맞아요.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쇼커버를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좀 매수세,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이 매수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증시는 굉장히 좀 좋아요. 좋은데 반대로 고객 예탁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빠진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자금력이 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 주려면은 고객 예탁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를 진행하고 2차 전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정쩡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부터 다시금 상반기하고 똑같은 하반기 주도 섹터로 일단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로의 수급 쏠림이 오늘 좀 공매도라는 포인트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정쩡한 다른 쪽에서의 상승 그리고 거래 대금이 딸리는 이런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등락률을 쫙 봤더니요. 양시장 합쳐서 한두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이 수급,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 봤더니 2차 전지로만 쏠리고 나머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종별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김시은 팀장님, 업종별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수급 쏠림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증시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자금을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 물론 업종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상반기에 올랐을 때 그동안 밸류라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숏스퀴즈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강한 반등 탄력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전반적인 모든 업종에 다해서 수급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러면 2, 3일 동안 그런 현상이 더 나오게 된다면 결국 2차 전지의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하게 2차 전지일 가능성이 사실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정말 나와준다면 오늘의 강세가 내일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도 참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뭘 꼽아야 되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소재. 부품주 물론이고요. 장비, 리튬, 전기차 증전, 폐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르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좀 전망 좋은 그런 분야를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투자 전략 사이클을 잡는다 하게 되면 저는 광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극재, 응극재,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재, 응극재를 만들려면 광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광물 쪽에 대한 섹터에 들어가 있는 포스코, 엠텍을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리튬 쪽에 대한 기업들이 저는 일단은 엄청나게 좀 수요가 폭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응극재 부분들도 수요가 딸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후속적으로 좀 효과를 많이 보는 효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바닥이 맞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피크아웃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투심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저는 광물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광물 쪽을 우리가 먼저 투자 전략 포트를 좀 잡아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아직까지는 양극재가 조금 더 숫자가 찍힐 부분들은 응급제보다 좀 더 빠르겠죠. 일단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부분들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응급제 부분들은 양극재 대비해서 가성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 속도라든지 양산 부분들이 양극재 대비해서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은 양극재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리튬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극재,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 조금 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에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은 그럼 어떠세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괜찮은 섹터를 좀 추려본다면 지금 최준욱 팀장님은 광물이 1순위다라고 하셨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네.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면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쪽은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장비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괜찮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소재를 왜 봐야 하느냐? 에코프로 BM 굉장히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관련했을 때 소재에 대한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장주를 먼저 보게 된다면 소재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유독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리튬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정제 리튬을 수출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광물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에코프로 HN의 청약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까지 더해주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때는 지금 소재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 두 분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댓글창만 보더라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오늘의 상승이 내일로도 이어질까?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오늘 너무 세게 가니까 사실 걱정도 같이 되더라고요. 너무 환호하고 흥분했다가 실망감이 크면 어떡하나 이런 또 잘 갈 때 드는 이런 마음들 이걸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오늘 주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준욱 팀장님은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지속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빠진 만큼 일단 기술적인 반등 지점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좀 들어와줬고요. 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지수 상승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는데 2차 전지 말고는 딱히 다른 섹터들의 거래 대금들이 몰리고 있는 양상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상반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의 2차 전지 지금 급등에 따른 지수를 지금 자꾸 올려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연초 44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탁금이.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6월 상반기가 끝나는 마무리가 될 때가 58조
8조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만 한 8조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좀 몰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 들어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45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예탁금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독주를 제외를 하고 지수 상승을 일으키려면은 전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예탁금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지수 상승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올라와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에서 또 어느 정도 좀 포인트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차익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익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때 같이 선배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지금은 계속해서 바닥이다 생각하고 중장기로 갖고 갈 만한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일치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고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선택은요. 2차 전지 여전히 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최진욱 팀장님은 저출산을 선택하셨는데 2차 전지는 어떤 포인트 갖고 좀 봐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단기적으로 볼 때 2차 전지를 보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다 묻히고 있어요. 그만큼 공매도 금지라는 하나의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공통점에 대한 부분은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테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쪽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엔 너무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보실 쪽이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최진욱 팀장님 저출산주였는데 그 안에서도 종목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출산의 대표적으로 꿈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2차 전지는 제가 아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신규분들이 접근한다면은 일단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저출산 부분들이 문제성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 뭐 이러한 지금 제도 검토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연말 또 크리스마스까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기 테마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출산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직은 시세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은 충분히 신규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꿈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 섹터와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